모윤숙은 1910년 3월 5일 함경남도 원산에서 아버지 모학수와 어머니 임마태 사이에서 이남 3녀 중 이녀로 출생하였습니다. 1917년 원산 진성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졸업은 1925년 함흥 영생보통학교에서 하였습니다. 이후 개성 호수돈 여학교를 거쳐 1927년 이화여자전문학교 영문과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1931년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조선말로 가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도 용정에 있는 명신여학교 영어선생으로 부임하였으며 시 피로 새긴 당신의 얼굴을 잡지 동광지에 1931년 12월에 발표하면서 등단합니다. 이후 지병인 기관지염 때문에 서울로 돌아와 1932년 배화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하였으며 극예술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 생명을 조선의 딸 등을 발표해 김동안에게 격려를 받았지만 시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경기도 경찰서에 감되기도 하였고 머리로 개명하라는 일제의 압력을 거부하며 장시 개명을 하지 않아 경기도 경찰국으로 끌려가 치조를 당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배화여고에서 교사를 하면서 1933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성과 야간반에 입학하여 공부를 합니다. 이 무렵 모윤숙은 이 학교 시절부터 문학적 연모의 대상으로 가슴에 품어오던 이광수를 처음 만나게 되며 이광수의 문단제자가 됩니다.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있던 이광수 또한 그에게 호의를 느껴 영운이라는 호를 선사하고 첫 시집 빛나는 지역에 서문을 써주기도 하여 첫 시집 빛나는 지역을 발간하였습니다. 1934년 모윤숙은 이광수의 중매로 독일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안호상과 만나 화촉을 밝히고 딸도 하나 낳게 됩니다. 그러나 모윤숙이 열정과 감성을 앞세우는 반면 남편인 안호상은 이성과 지성에 치우치는 성격이어서 두 사람은 서로 겉돌게 됩니다. 누구 못지않는 애국자일 뿐더러 독일에서 해계를 전공한 보기 드문 지식인이었지만 가부장의 권위를 내세우며 여성을 비하하는 일면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에 환멸을 느낀 모윤숙은 곧 이혼하고 이후 평생을 독신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1935년 영문과를 2년 수료하여 경성제국대학 야간반을 나온 최초 이학생이 됩니다. 이후 경성중앙방송국에 취직이 되어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방송 대본 등을 직접 맡아 활동합니다. 1937년 모윤숙은 그동안의 아픔과 공허를 쏟아부어 일기체 산문집 레인의 애가를 발표하자마자 장안의 화제가 되어 당시 덤핑판을 제외하고도 46세를 찍을 만큼 인기를 끕니다. 대통령 제도이 확산되고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친일 인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매일신보, 삼천리, 신시대 등의 친일적인 글을 발표합니다. 모윤숙은 친일단체인 조선문인협회의 간사로 가담해 저술활동 및 친일 강연을 하였고 최정희, 노천명 등과 함께 조선인전보국단 부인대의 간사로서 일제에 협력하며 문사부대 육군지원병 훈련소 1일 입소에도 참여합니다. 1941년 10월에 출범한 조선인전보국단에 들어간 그는 부민관에서 열린 결전부인대회에 연사로 참가, 반미에 관한 내용과 학병을 격려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며 친일행각을 노고라 합니다. 조선인전보국단 부인대는 조선교화단체협회의 이름으로 전국 39개 도시에 부인 계몽 독려반을 보냈는데 이때도 모윤숙은 함흥, 원산, 북청에 가서 조선 청년들을 정의의 용사로 추켜세우며 학도병 출전을 부추겼습니다. 1945년 국민의용대에 가담하여 활동하면서 대일본 제국의 서양정복전에 협력하자 일본군의 싱가포르 함락을 찬양함, 조선학도여 성전에 참여하라는 등의 친일적인 내용의 글들을 매일신부 등에 연재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모윤숙은 기득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한 정부를 지지하는 우익 문단 쪽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모윤숙은 크리슈나 메논 유엔 한국위원장이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던 것을 민계를 이용하여 1948년 3월 12일 표결에서 남한의 독자적 선거안에 찬성표를 던지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 6.25가 터지고 조선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는 모윤숙을 적절 처형하고 시신은 탱크에 매달고 다녔다는 소문이 나돌 만큼 우익문단에서도 대표적인 이승만 계열의 인물이 됩니다. 모윤숙은 비난 대열에 끼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곧 인민이니까 안심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인민군이 계속해서 밀려들자 할 수 없이 보따리를 인 안악내로 변장하여 경기도 광주의 한 초막집으로 숨어들어 식모살이를 하며 인공치하에서 3개월을 보내면서 겪은 시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발표했고 방공영화에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1951년 세 번째 시집 풍랑을 펴내었고 휴전 뒤 모윤숙의 대외 활동은 눈부시게 펼쳐집니다. 해외 시찰을 하고 돌아온 그는 1954년 국제 팬클럽 한국본부 창립에 앞장섭니다. 모윤숙은 바쁜 와중에도 1959년 네 번째 시집 정정을 펴내고 1960년에는 수필집 포도원을 내놓습니다. 1960년 4.19와 1961년 5.16 이후 박정희 정권으로 바뀌면서 8대 민주공화당 전국구 의원이 되었으며 1970년 한국문인협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시집 풍토를 펴내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는 문학진흥재단 이사장과 예술원 회원을 지냈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진 모윤숙은 병상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시를 써서 1983년 시집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펴냅니다. 문학뿐 아니라 정치 외교 분야와 여성계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던 모윤숙은 반신불수 상태의 삶을 이어가던 끝에 1990년 6월 세상을 떱니다. 후일 총 12편의 친일 작품이 밝혀져 친일 문학인 42명단에 포함되었으며 국회의원 모임에 친일파 708인 명단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인명사전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고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도 포함됩니다.